국민의힘 내용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소장파가 소집 요구한 지난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가 국회 대표 연설 이후에 내 거취를 표명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장 대표의 연설이 주목 더 됐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만나보시죠.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정권은 경제의 성장 엔진을 살리는 대신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재판을 다 멈춰 세운 것도 모자라서 대장동 공범들에 대한 검찰 항소까지 포기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에서 돈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는데도 민중기 특검은 공소시효가 다 될 때까지 덮고 뭉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뇌물 사건 역시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치는데도 수사는 제자리입니다. 정상적인 수사라면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를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종합특검이 아니라 항소 포기 특검,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3대 특검을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쟁이 아니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장 대표가 영수회담 다시 요청하니까 민주당 의석에서 오랄 때는 안 오고 이런 또 외침도 들렸습니다. 자, 일단 조금 전 전해진 속보부터요. 내일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난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단식 때는 지금 보이시죠? 국회를 이 홍 수석이 왔다가도 외면을 했었는데 조기현 위원장님, 장 대표의 이 영수회담 요구 이걸 청와대가 받아주는 겁니까? 뭐 의례적인 일단 만남이죠. 이제 지난번에 임명 이후에 아마 인사차 쭉 인사를 했는데 그때 장동혁 대표가 단식 중이었고 단식의 요구에 대해서 사실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홍익표 수석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도 없고 청와대 입장도 있게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못 만나서 이번에 인사차 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게 지금 제안한 영수회담과 관련한 논의 때문에 만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일단 당정욱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 제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기본적 원칙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든 뭐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는 입장이고 뭐 아까 연설 중에 민주당 의석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얼마 전에도 만남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기회는 충분히 있을 건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요구하는 수준의 영수회담이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좀 숙고를 할 것 같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민생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만나겠다고 얘기했지만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대부분은 다 정쟁적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가지고 청와대나 대통령이 수용하거나 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의제가 되지 못하고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수회담을 활용하려고 한다면 과연 그 회담이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정말 장동혁 대표가 민생에 대해서 야당이 어떤 제기하는 사항 또 정부에 대해 요청하는 사항들 생산적인 논의와 의제를 준다면 아마 긍정적 검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대표 연설 내용만 갖고는 사실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공개된 자리에서 대통령을 면박 주기 위한 장으로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고 비춰지면 아마 금명간에 쉽게 성사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준비한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친한계와 당내 소장파가 요구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예요. 교섭단체 연설 이후에 직접 밝히겠다라고 장 대표가 말한 만큼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인데 당내 목소리들은 엇갈려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재신임 한다는 것은 예.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미디 같은 그건 너무나 거죠. 무책임한 모습 아닙니까? 예. 정상적인 당의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당대표가 예. 뭐 좀 문제가 시끄럽다고 해서 재신임을 물어서 지면 물러나면 예. 그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리더십 부재가 다시 3개월여 남은 이 선거를 망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이 당원들에게 결속 그리고 지방선거 진용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김용태 의원이 제시한 재신임, 재신임 투표요? 네, 뭐 그런 내용도 그나마 이 갈등 구조를 갖다 종식시킬 수 있는 뭐 그런 하나의 방안이라고 봅니다. 강성 지지층 당원들한테 묻는 것은 저는 재신임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수의 국민들한테 물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과연 지금 지도부가 국민들께 물을 재신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재신임 투표와 관련되는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도 없고 대표께서 어떠한 판단을 하실지 알려진 바도 없습니다. 다만 지난 의총에서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그런 문제의식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민, 이번 주 내로 장 대표가 직접 거치 관련 메시지를 내고 당내 갈등 수습에 나선다라는 계획이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옥진 변호사님. 그런데 장 대표 주변에서는 이번에 이참에 뭐 승부수 한번 뛰어보자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재신임 투표 해가지고 친한계 길을 확 눌러주자. 재신임 받을 것 확신한다. 이 승부수 던진다면 당내 갈등 유발 세력들에게 칼을 뽑겠다는 의미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다음이요. 한중진 의원도 전당원 투표하면 무조건 장 대표 재신임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요구가 전체 의원들 요구도 아닌데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또 회의론도 있나 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친한계가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지방선거가 더 문제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같은 상황이 앞으로 선거가 이제 딱 4개월 남았는데 3개월, 2개월, 1개월 전으로 가면 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출마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을 거고요. 그 불만이 모여지게 되면 당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이 더 심해질 수가 있는데 차라리 그때 가가지고 선거를 한두 달 앞두고 사퇴 압박을 받고 거기서 중대한 결단을 하느니 지금 선제적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게 장동혁 대표한테는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해볼 만하다. 뭐 결국은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결단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